지난해 탄저병으로 피해를 입었던 밀양 얼음골 사과 농가가 이번엔 이상기후로 인해 과실이 열리지 않으면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창원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수십 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천장이 무너지는 등 붕괴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립니다. 추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9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에서 잠시 귀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잦은 비와 높은 일교차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탄저병으로 피해가 심각했던 밀양 얼음골 사과 농가에서는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과실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색 사과가 열려 있어야 할 가지마다 초록잎만 가득합니다. 통상 이 시기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당 150여 개의 열매가 달리는 것이 정상. 하지만 지금은 많아야 20개 남짓에 불과합니다. 사과꽃은 보통 4월 중순쯤 수정을 하는데 이 시기 잦은 비와 20도 이상의 일교차가 발생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꽃이 수정되지 못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꽃가루를 옮겨서 농작물을 맺게 해주는 꿀벌이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면서 그 여파가 과수농가로 이어졌습니다. 농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수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꽃가루를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가지고 했고 또 냉해 방제제도 지원을 받아서 살펴도 하고 수정 시기에 자꾸 비가 버리고 밤 온도가 내려가버려 해가지고 수정이 불량으로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올해 사과 생산량이 지난해의 20%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라고 하지만 재해보험 적용 대상 등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이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피해를 입어 소득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농비조차 회수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과 농사 피해를 농작물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탄저병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밀양 얼음골 사과 농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에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창원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수십 년째 표류하면서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부 세대는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주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준공된 창원 봉암 연립주택. 건물 외벽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흔적도 눈에 띕니다. 200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이 등급을 받았지만 조합 설립이 무산되며 수십 년째 재건축이 표류하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붕괴 우려에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떠났고 남아있는 주민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저소득층입니다. 저 옥상에가 지금 내려앉을 정도라요. 옥상에 사는 게 말도 뭐해요. 건물 내부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이사를 떠난 빈집을 들어가 봤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노출된 콘크리트 사이로 철근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 바닥과 벽이 갈라지면서 생긴 누수 현상으로 벽지와 장판도 엉망입니다.
보강 공사가 필요하지만 관리비가 바닥나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항의가 들었죠. 관리소장이 어떻게 해서 관리소장 솔직히 힘은 없어요. 힘은 없는데 주민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관리소장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최근 민간업체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동의율이 낮아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 노후 건물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봉합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지만은 아직까지 마땅한 그 주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창원시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봉합연립주택. 주민들은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시의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된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또 추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9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귀국했습니다. 지난해 5월 영국 런던 정경대로 유학을 떠난 김 전 지사는 추도식 등 개인 일정을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 신년 특별 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경남의 주요 교육 현안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20일 도내 거점 통합 돌봄센터인 창원 늘봄 상담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지방 보육 업무가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 서비스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다음 달 폐점을 앞둔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상인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최형두 국회의원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해 상인들에게 전직 장려수당으로 취업활동을 하면 40만 원, 취업하면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공단은 제도전 특별자금으로 기간 5년 이내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과 금융지원실에 확인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20일부터 공무원 초과 근무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해 QR코드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는 기존 컴퓨터로 초과 근무 시스템에 접속해 입력하는 방식 대신 QR코드를 통한 초과 근무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개인별 휴대전화 공무원 앱을 통해 인증을 거쳐야만 퇴근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2024 경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풀콘마켓이 지난 주말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마켓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전시와 각종 소품을 판매하는 굿즈존, 모바일 디펜스 게임 체험 및 뽑기 이벤트 등 체험존, 미니 공연 등을 진행하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풀콘마켓이란 플레이 콘텐츠 마켓의 줄임말로 아트마켓과 콘텐츠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이번 풀콘마켓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상징성을 갖춘 지역 대표 마켓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의회가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9일 동안 제293회 정례회를 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안 등 각종 부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또 군정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수십 년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주고 있는 기장 지역의 모녀 사업가가 화제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일광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금옥 대표. 30대부터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지역의 어르신을 위해 생일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생일잔치 같은 경우, 어르신 생일잔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년 정도 됐지만 어머니들 계속 안 뵈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뵙고 같은 가족처럼 되니까 이제 꾸준하게 안 빠뜨리고 해지더라고요. 김 대표는 외롭게 지내던 어르신이 소박한 생일상을 받고 건네던 과자 한 봉지, 소중한 그 마음이 수십 년간 지역 봉사를 이어온 원동력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름이면 지역의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물놀이를 돕습니다. 사라져가는 기장의 해녀 문화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김 대표가 해녀를 주제로 동화를 집필해온 김연아 작가 후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해녀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힘든 부분을 알게 됐어요. 바다 얘기를 쓰는 분이니까 또 그 자체가 기장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프로 골퍼에서 이제는 기장의 산물인 미역과 다시마를 세계에 알리는 로컬 브랜드 사업가로 변신한 박혜라 대표. 봉사하는 삶을 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고 이제는 어머니와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홀로 외롭게 사는 새터민의 생일상을 차리고 미혼모에겐 미역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다로부터 얻는 산물들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감사함을 항상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가장 큰 보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아주 작게 이렇게 조금씩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에 더해 지역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모녀, 기장 지역 예술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더 오랫동안 부흥하고 많은 분들이 이 기장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화는 굉장히 긴 호흡의 어떤 속도로 모든 이들의 어떤 관심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저도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이 들고 기장 지역에 깊게 뿌리내린 모녀 사업가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쯤 통영시 추도 남동쪽 2.7k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이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을 파견해 선장을 제외한 승객 22명을 경비함정에 옮겨 타게 하는 한편 어선 파공 부위를 막은 뒤 배수 작업했습니다. 침수어선은 통영 삼덕항으로 예인됐습니다. 해경은 냉각수 개통 누수로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63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의 초인류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창원 국가산단 인근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에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집적해 AI와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